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란이 레바논에 대한 휴전 약속이 지켜져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에 휴전은 없다며 헤즈볼라 문제를 직접 협상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아슬아슬한 휴전 국면 속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면 협상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 수도에 이미 도착을 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의 준관영 매체가 아직 당국자들이 도착을 한 게 아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신경전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도착이 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계속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란이 제시한 자신들의 휴전안과 지금 뭔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도착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협상장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 측이 받은 휴전안 중에 하나가 이란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란 본토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저항의 축 중에 하나죠.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까지도 지금 정지가 되어야지 자신은 이걸 휴전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협상장에 없다, 도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 휴전안과 미국 측 휴전안이 지금 뭔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레바논을 때리고 있고 이거를 지금 이란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도 멈추는 것까지도 이제 휴전 합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나오는 일종의 신경전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 외무차관이 보복 직전까지 갔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면 협상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떤 선발대가 도착했다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는 대표단이 다 도착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찌됐든 협상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보복하려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면 협상이 나서게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 건 것이 아마 결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하고 전화를 통하고 나서 이거 우리가 휴전안 받았지만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휴전은 휴전이지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해지니까 다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아마 이렇게 공격을 자제할 것이다. 그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밝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 발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습을 좀 자제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휴전 안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레바논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에 대한 이제 공격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처음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된다고 했다가 자제해달라고 한 것은 이번 지금 이슬람마바드에 있는 협상을 계속 이제 그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큰 협상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인식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 그러니까 이란과 관련 있는 전쟁으로 보는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란의 이제 대리 조직으로서 레바논 지금 남부 지역에서 대륙 활동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장 해제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중앙 정부가 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로부터 로켓 공격을 받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또 공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은 이란과의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레바논 중앙 정부와
지금 헤즈볼라 간의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레바논 중앙 정부가 제대로 이걸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자위권 차원에서는 이제 개입할 수 있다는 지금 명분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레바논 중앙 정부가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물론 레바논 영토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지금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것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이 문제를 레바논과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국내 문제, 레바논이 해결했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있다는 지금 보고 지금 시각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뭐 이란 쪽에서는 헤즈볼라 문제는 이란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어떤 좀 시각차가 보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금 협상이 이슬람마바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협상에 좀 판이 깨질 것을 염려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좀 자제해라는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행보가 지금 이 협상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만 네타냐후 총리가 그러면 이 주문에 순순히 따를지도 좀 의문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헤즈볼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레바논 중앙 정부가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무장 해제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독자적으로라도 행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하지 말라고 하면 네타냐후 총리도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쟁 의지가 강하다고 하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타냐후 총리도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따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 문제를 레바논 중앙 정부와 헤즈볼라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재로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 중앙 정부 간의 회담이 열립니다. 그 협상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갈 걸로 보세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잘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역사를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2023년도에 소위 말하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하마스를 공격을 했고, 하마스를 공격하니까 같은 저항의 축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남부 지역하고 베이루트 근방에 있으니까 그쪽을 이제 주로 많이 때리면서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그 헤즈볼라를 북쪽으로 밀어 올렸어요. 그때도 이제 보병사단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리타니강 북쪽으로 완전히 올리고 난 뒤에 사실상 그때도 레바논 정부하고 이스라엘하고 협상을 체결을 했어요. 그 협상을 체결했는데 그때 협정 체결한 핵심 내용이 레바논 정부가 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는 이 레바논의 정규 군대, 그러니까 헤즈볼라 군이 아니고 정규 군대가 들어오는 곳을 이렇게 협상을 맺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란하고 다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니까 헤즈볼라가 정의 축일원으로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워싱턴에서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정부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텐데, 그때도 아마 그 전에 2024년도 10월 달에 체결한 그 협정과 비슷한 협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헤즈볼라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어떤 하나의 당이면서도 정치적 집단이면서도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게 헤즈볼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레바논 정부가 여기 헤즈볼라에 대해서 군대를 해산하고 그 군대를 전부 다 이렇게 정규군으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지 말아라. 그걸 요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레바논도 그런 이스라엘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그런 협정을 2024년처럼 체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그 네. 협상이 끝나면은 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문제도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봐야 그럼요.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2024년도도 협정을 체결했을 때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2026년도 2월 달에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도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무장 해제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그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 무장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도로 하더라도 레바논 정부 하에 주관하에 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는 데는 약속을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런 평화협정, 이런 평화의 협상이 미국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또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또 종전 논의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처음부터 좀 드러나기도 했었던 건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목표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되어 네네. 왔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개방에 이제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각인 것 같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수가 될 수는 있죠. 이제 이거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할 때 전쟁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쟁 목표가 같았죠. 그래서 전쟁 목표라고 하는 것이 지도부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한다는 것이 이게 전쟁 목표였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전쟁 목표를 낮추기 시작을 해서 군사적 목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5개의 중요한 군사적 목표들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다. 그래서 2, 3주 내에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도 이것을 전쟁 목표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목표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란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철전지 원수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란을 좀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미국이 이란하고 협상을 할까 봐서 두려워하고 그래 조바심을 가지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전쟁이 종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을 느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란과 미국이 이렇게 이제 협상에 나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건 환영한다. 단 이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또 다른 차원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며칠 동안 한 이틀 동안 있어 왔던 것이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란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네네. 뭐 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휴전, 뭐 종전 합의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 공격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번 전쟁도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루어진 거고 이런 어떤 레바논에 가해지는 공격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입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판단에 네타냐후 총리의 입김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우선 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이라고 하는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든가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친이스라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정치 지형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친이스라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름 빼고요.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 이름을 빼더라도 다른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다른 이스라엘 총리 이름을 넣더라도 이 관계는 전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해당되는 국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타냐후 입김이 특별히 작용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바꿨다라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크게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이란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뭐 네타냐후 입김이 작용했다기보다는 다른 저는 미국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이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제재를 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응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군사 작전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뒀던 것이고 다른 뭐 미국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외교적 해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방점을 뒀던 것이지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네타냐후 총리라고 해서 둘이 더 트럼프는 뭐 네타냐후 총리에 의해서 더 입김을 세게 받았다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큰 관계로 봤을 때는 저는 크게 뭐 네타냐후 입김을 통해서 미국이 이번 전쟁을 실행했다. 그건 뭐 전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전쟁을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의 원래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이런 수순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김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뭐 지금 이번에 이제 워싱턴에서 열리는 그 평화협정에서 아무래도 레바논이 이제 헤즈볼라를 이제 무장해제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근데 실제로 이 레바논이라는 곳이 그러면 이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통제할 만한 행정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 섞인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게 문제입니다. 레바논 중앙 정부가 그럼 무장 해제를 왜 못 시켰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헤즈볼라가 레바논 중앙 정부군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이라는 국가 안에 이제 시아파
무슬림으로 이제 구성된 조직이긴 한데요. 정당이면서도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국가고, 그러니까 국가 안에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헤즈볼라가 레바논 중앙 정부군을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략 한 많게 보면 5만까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레바논 중앙 정부가 해결을 못하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건 중앙 정부가 너무나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타결이 빨리 나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누어서 만든 인공 국가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국가거든요. 그런 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떻게 뭐 미봉책으로라도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협상, 뭐 미국 이란 협상 간에는 뭐 봉합되는 국면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진 근본적인 전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전쟁 초기에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 수십 곳을 새로 승인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법상 불법인데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자행을 한 거죠. 예, 그동안에도 이제 이런 움직임 계속 보여왔었는데, 이제 전쟁 이후에 이것이 된 것이 좀 더 이제 불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한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1967년에 6.1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고요. 이곳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는 정착촌 사업은 이제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해서 국제법적으로 이제 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를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합의가 있죠. 그래서 이 서한지구 지역을 팔레스타인의 어떤 영토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곳에 이제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촌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안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이라고 한 것이 2016년도에 2334 유엔 결의안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쟁이 그 전부터 이것은 계속 어떻게 보면 야금야금 이스라엘 쪽에서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전쟁이 한창이면서 계속 새로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제가 앞서 전쟁 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이달 초라는 점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휴전 직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 대규모로 공습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1,000명이 넘게 수천 명이 나왔고, 이 부분도 또 이게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비난이 또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난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미국도 지난번에 보면은 그 학교를 잘못 폭격해가지고 예. 오폭이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문제거리가 되고요. 또 미국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아마 이어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그게 대부분이 민간인이라고 하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안 되는 거거든요. 국제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스라엘 내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나중에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또 국제사법재판소나 또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문제를 또 이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이게 이스라엘한테도 부담을 주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부담을 주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열릴지 말지,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의 첫 번째 이제 변수로 떠오른 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었고, 이제 이 문제를 짚어봤다면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제 이란이 내밀었던 10개 항 요구 사항입니다. 이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이 10개 항을 다 수용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결국에는 종전 협상에서도 이 10개 항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밀었던 이제 10개 항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자신들의 어떤 핵 농축 권리 같은 걸 보장해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 중단인데 이란 본토뿐만 아니라 다른 자신의 저항의 쪽, 여기 이제 아까 말한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배상금 얘기도 있고, 뭐 경제 제재도 해제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건 미국이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뭐 10개 항을 토대로 해서 협상을 하겠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과연 이제 협상이 될지, 그러니까 이란은 이것을 가지고 협상하겠다 얘기합니다만, 또 미국이 얘기하는 것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항이 아니라 다른 수정된 안을 가지고 또 협상을 하겠다. 네. 그 전에 처음에 이란이 제시한 안은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협상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뭐 하여튼 휴전안에 대해서도 좀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이란이 수정했다고 하는 10개 항은 또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안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만 처음에 이란이 제시했던 안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협상 진행 상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 10개항 받았는데 네.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 쓰레기통에 버렸다 예.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정된 걸 들고 왔다 또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대면 협상장에 미국은 그럼 또 다른 협상안을 들고 오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일단 중재국 파키스탄이 과연 이제 협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휴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도 좀 신빙성이 없는, 그러니까 참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지금 왜 이런 다른 해석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좀 파키스탄이 좀 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만 우선 협상장에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실무진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춰 놔야지 네. 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벤스도 온다고 하고 미국 측에서 이제 뭐 이란 측에서 갈리바프도 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만나기 전에 어떤 안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할 것인지 분명히 이제 하나의 안을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같은 뭐 갈리바프와 벤스가 만나기 전에 아마 실무 단계에서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일단 조율을 하고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협상이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시점에 이렇게 지금 자꾸 수정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미국까지 전혀 새로운 안을 들고 등장하게 된다면 이거를 과연 이란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네. 이게 뭐 정상적인 거지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의 안이 이제 이렇게 책상 위에 놓이게 되면 그걸 네.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보면은 뭐 핵 문제하고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 이게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떠오르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다시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들어가 있을 거고 또 경제 제재 해제하는 문제도 들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모으면은 결국은 이제 핵 문제하고 호르무즈 해협 두 가지 문제로 이렇게 뭐 요약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쉬운 것부터 이제 어려운 것으로 이제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고 쉬운 걸로 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10가지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제안한 15가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연계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결의 이제 최고 정점은 결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하고 그리고 이제 핵 문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핵 문제 저기 양보해 줄게 그러면은 경제 제재해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기 더 이상 우리 이란을 공격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오고 가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두 문제로 이제 좁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텐시브하게 결국은 이제 이게 협상을 할 만한 거물들이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희망이 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협상이라는 게 이제 한 번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평화적인 상태에서도 1월 달, 2월 달에 3번에 걸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 회담을 했잖아요. 했는데도 3번에 걸쳐 회담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 3차 회담 끝나고 나서 이틀 만에 2월 28일 날 미국 이란을 공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1차 협상하고 또 뭐 2차 협상으로 가고 3차 협상으로 가면서 이렇게 지금 휴전 기간을 14일로 해놨는데 조금씩 늘려가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번 휴전 협정에서 네. 2주 동안 이란이 완전히 개방하는 걸로 뭐 이야기가 처음에는 됐었는데 네. 결국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그 전쟁 전의 수준보다는 턱없이 정말 부족한 선박들이 지나가고 있고 그마저도 네. 이란의 선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는 건 좀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하고 또 이제 여기 이란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지금 통행을 시키는 거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 안 하면 48시간 내에 이란의 전력 시설을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연기돼서 마지막 하루까지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협상 국면으로 갔는데 협상 국면으로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거 공동 관리하자. 그래서 공동 징수하자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개방해라. 그 전에 이거 징수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스탠스가 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간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개방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는 혁명수비대에서 2개의 대체 항로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자기네들이 통제하겠다라고 하루에 15척만 통과시켜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15척이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2,000척인데 15척만 통과시켜 주면 이게 며칠이 걸리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거기는 지금 이란 그 배들만 통과시켜주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개의 새로운 대체 항로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대체 항로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을 보면은 이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육지에 있는 것은 그냥 지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해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심들을 다 측정을 한 걸 가지고 이제 해도를 만드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지금 이 2개의 해도를 중에서는 이게 20m가 채 안 되는 수심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유조선이 통상 한 20에서 25m, 30m 정도에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서 움직이게 되는데 좌초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오만 쪽에 붙어 있는 데는 굉장히 수심이 깊어서 7, 80m가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상 없이 통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란이 다시 2개의 항로를 준 거기에는 수심이 굉장히 낮은 데를 그것도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통제하기 용이한 그 섬들 옆을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 특히 수심이 얕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차하면은 바로 이제 그 배를 이렇게 납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배가 거기서 자초될 수도 있는데 자초되면은 완전히 또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들로 여전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또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좀 어떻게 정리가 될 걸로 보십니까? 호르무즈 해협 이제 모스타바 같은 경우가 메시지를 냈는데 호르무즈 관리 수준을 이제 계속 새로운 차 격상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네. 회담 이번에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휴전은 받아들일 수 없고 뭐 종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휴전까지 가게 된 것은 이제 모스타바의 어떤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근데 호르무즈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이제 회담에서 자신의 어떤 지침을 내린 거죠. 이것은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뭐 거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양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 지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무즈가 재개방될까지는 저는 휴전 기간 동안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란도 역시나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신들이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전 기간에도 계속 이란이 이것을 통제하려 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것을 자신들의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